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킹달러 현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일부 경기 둔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고용 시장이 여전히 뜨거우면서 미국의 급격한 경기 침체 우려는 사라졌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많이 후퇴됐는데요. 반면에 이제 캐나다에 이어 이제 유럽 연합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이제 미국과 금리 차가 확대됐고 이러한 킹달러 현상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선 예측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이제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5선에 근접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피벗, 그러니까 즉 긴축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기대감에 연초 102선까지 근접했지만 최근 가파르게 달러 가치가 다시 상승했는데요. 이것은 아직 이제 꺾이지 않는 그런 미국 경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났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미국 경제가 아직도 이렇게 나홀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의미죠. 이제 그동안 이제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화이트 칼라를 이렇게 중심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조용하게 해고 바람들이 계속 불어가지고 이제 경기 하강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기사들이 이제 최근 이제 많이 보도가 됐지만 지난달 미국 이제 고용 시장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서프라이즈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5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7만 2천 개가 늘면서 1년간 월 평균 증가폭 23만 2천 개를 이제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금 상승 속도도 다시 가팔라지면서 농업 부문 민간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소득은 14센트 증가한 34.91달러를 기록하면서 이제 거의 35달러를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 상승폭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농업 부분에 일하는 근로자의 이제 시간당 급여가 거의 시간당 35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 달라스 쪽 식당에서 서빙하는 급여가 한 시간당 한 13불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물가 차이가 있고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어느 도시에 어느 주에 사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당 급여가 이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의 농장들도 이제 시골 쪽에 있고 이제 시골은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도시들보다는 그래도 훨씬 싼 편이잖아요. 대부분 특히 주거적인 측면에서 많이 싸죠. 어쨌든 이렇게 물가가 시골이 더 싸다는 것을 감안하고라도 시간당 35불이 절대 낮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최근 미국 소비가 일부 주춤하고 이제 제조업 경기도 두 달 새 위축세를 보이면서 이제 미국 경기가 고금리에 결국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이번 5월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러한 시장의 예측과 완전히 다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린시퍼 에셋의 이제 샤마 전락가라는 사람은 일자리 증가가 다시 증가했고 이제 임금도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방향과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강력한 고용 시장은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전혀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당연히 올해 이제 2차례 가능할 것이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이제 다시 후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제 9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50%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12월 기준 금리가 이제 50bp, 즉 이제 0.5% 이상 떨어질 확률도 이제 현재 46.2%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금리를 이제 12월 달에 올해 말에 이렇게 내린다고 해도 이제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이제 살짝만 이렇게 내리겠다는 거죠. 또한 시티그룹과 JP모건도 이제 7월 달로 예상했던 금리 인하 시기를 이제 9월과 11월로 또 늦췄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루고 있는 와중에 다른 나라 국가들은 서서히 미국과는 다른 경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캐나다 은행을 비롯해 유럽 중앙은행은 이달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미국과 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캐나다는 이제 미국과 75bp, 즉 이제 0.75% 차이로 이렇게 금리 차이가 확대됐고, 이제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미국과 거의 1.25% 정도의 금리 차이가 이렇게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들에 앞서서 이미 이제 브라질이나 멕시코, 칠레가 금리를 내렸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와 스웨덴 중앙은행도 통화 정책을 완화하기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이들 국가들은 이제 미국과는 달리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더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보다 일단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서 경기 부양에 힘을 보태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선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는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급격한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하나의 과제를 위해서 이제 단합했던 이런 팬데믹 직후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는 이제 국내 문제와 지역 성장 동력 등이 이제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됐고, 미국과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한때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빠르게 시작될 것으로 봤지만, 여전히 탄탄한 미국 경제 때문에 이마저도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른 국가와 달리 미국만 이렇게 나홀로 경제가 탄탄한 상황에서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지속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금리 차 확대에 따라 각국의 통화 가치가 이제 급락할 수 있는 이러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현재 미국 연준은 이제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냉각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야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또 그래야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생각대로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미국 연준이 이렇게 앞에서는 계속 고금리로 이렇게 실행을 해왔지만, 이제 미국 재정부, 즉 이제 바이든 정부 쪽에서는 솔직히 뒤에서 계속 채권 발행하면서 돈을 풀어왔어요. 당연히 돈의 유동성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물가가 잡힐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여파로 모든 자산들이 고금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산 가격들이 계속 버티고 있었던 실정이었잖아요. 어쨌든 특히 이렇게 ECB가 이제 그 기준 금리를 내리면서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 조정해서 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올해 이제 2.8%, 그리고 내년 2.2%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즉 이제 지금 유럽 연합에서는 물가 상승을 조금 허용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노무라의 글로벌 시장조사 책임자인 수바라마는 최근에 이제 이미 12개 이상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연준과 이렇게 디커플링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이미 고착화하고 있고, 미국은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 행보들은 더 울퉁불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해요. 즉, 예전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에 맞춰서 이제 각국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금리 정책을 조종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돈은 이제 금리를 많이 주는 나라로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세계의 돈들은 이제 금리를 많이 주는 미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미국 주식이든 미국 부동산이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동안 이제 솔직히 미국이 어느 정도 계속 강달러였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돈들이 미국 주식시장 등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강세였던 이유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어쨌든 보통 나라들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자기 나라들도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은 이제 수익률, 즉 이제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들은 수익률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제 자기 나라만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이제 자기 나라 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자기들도 금리 정책을 이렇게 바꿔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유럽 연합 등에서 이제 이것에 반대하는 이제 움직임을 이렇게 보인 거죠. 즉, 지금 다른 나라들은 경제 상황들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데, 이제 워낙 미국 경제만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 나라 경제부터 살려야겠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동안 이제 미국 경제가 조만간 후퇴하면서 금리 인하할 거다, 금리 인하할 거다, 뭐 이런 말 나온 게 지금 몇 년째잖아요. 그런데 매년 미국 경제 안 좋아질 거다, 금리 인하할 거다, 이 말은 계속 나왔지만, 뭐 아직까지도 미국 경제나 뭐 이런 경제 지표들은 계속 이렇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도대체 언제까지 이제 미국 금리 인하를 이제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사실 이제 미국 월가 전문가들도 올해 초만 해도 올해 안에 금리 인하 뭐 4번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난 지금 6월 달에는 이제 금리 인하 많이 해봤자 뭐 한두 번일 거고, 그리고 그 금리 인하 폭도 작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완전 다 바뀌었어요. 실제로 이제 미국 연준은 최근 예정된 6월 FOMC에서도 물가 압력을 이유로 이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이제 FOMC에서도 이제 금리를 지금보다 더 높일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현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피봇에 대해서 추가적인 경제 지표와 연준 위원들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듯이, 금리 인하 조만간 안 할 거다. 뭐 이제 그리고 이제 한다고 해도 금리 인하 폭은 이렇게 작을 거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런 이제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은 시작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좋은 경제 지표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또 미뤄지면서 이러한 강달러 현상이 당분간 계속 이렇게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미국 내부에서는 이런 고금리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 빚이 많은 정부, 기업, 가계 등에 이제 미칠 부정적인 영향들이 더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가는 물가대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서 각 기업이라든지 가정들이 이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점점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미국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미국 강달러가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 미국으로부터의 자금이 쉽게 이렇게 확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은 안 되고 있지만, 이렇게 각 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차 확대 등으로 인한 국제 통화 질서가 이제 아까 이제 노무라 증권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잡음이 많고 좀 장애가 많은 울퉁불퉁한 길로 갈 것처럼 일단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2020년도 때 코로나라는 이례적인 세계 질병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미국을 대장으로 한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풀었던 돈들로 인해서 이제 너무 많은 통화량과 유동성으로 물가가 이제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되게 가파르게 상승했었고, 이제 그에 대한 여파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은 전례 없이 풀었던 최근 몇 년 동안의 그런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현재 막 월가 전문가들마저도 이제 우리가 기존에 역사적으로 반복돼서 걸어왔던 길이 아닌 아예 새로운 길로 가고 있어서 경제 예측이 확실히 이번엔 더 어렵다라고 현지에서도 이런 시장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